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마그쌤입니다. 부부 셀프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배우자의 외도의 낌새가 보입니다. 그럼 피해 배우자는 첫 번째 이런 혼란이 들어옵니다. 이 외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나? 아니면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외도의 가해 배우자는요, 외도의 흔적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닙니다. 외도의 흔적을 여기저기 흘리는 거죠. 가장 흔한 것으로는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운동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운동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안 뿌리던 향수를 몸에 뿌리거나 의상이 바뀌거나 양복이 캐주얼이 양복으로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하는 말 실수나 태도, 행동의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배우에 정신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삶의 주변부에 그의 변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배우자를 멀리하거나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거죠. 배우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기 때문에요. 눈을 통해서 그 이중적인 게 드러날까 봐 방어하는 거거든요. 흔하게 나타나는 거로는 말수가 지나치게 줄거나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자기 사생활에 대한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피해 배우자는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외도의 가해 배우자는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꺼져 있거나 회의 중에 출장을 핑계로 잦은 외출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업무 스케줄을 잡는 거죠. 옷차림이나 화장이 바뀌고 자기 꾸미기에 열을 올립니다.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코로나인 시점에도 무슨 장례식을 간다든지 집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배우자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예전과 다르게 늘어납니다. 드디어 배우자의 촉이 발동합니다. 저는 이 촉을 존중하라고 얘기해줘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픈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외도해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 두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요? 밝혀야 되는지 묻어둬야 되는지.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외도를 묻어둡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가족들이나 이런 주변에 이런 것도 다 알게 될 때 그 뒷감당에 대한 공포, 또 자신의 삶의 실패감, 이런 것을 이겨내기 어려워서, 직면하기 어려워서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것을 택하는 이런 배우자들도 많아요. 이런 선택 존중돼야 합니다. 모든 외도가 다 밝혀져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지 않으려는 선택을 한 거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의 이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기로 한 부부가 있다고요. 이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정한 피해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문제를 직면하기로 한 피해 배우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부부의 삶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직면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런 배우자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외도에 관한 확실한 빼박 증거를 잡는 거예요. 어설픈 추궁, 네, 증거가 없는 어설픈 추궁은 가해 배우자가 자기 합리화할 기회를, 자기 방어할 기회를 줄 뿐이에요. 어설픈 추궁은 오히려 나를 의부증,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 외도를 밝히려면 먼저 철저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이런 준비를 하셔야 해요.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일이 밝혀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자기 셀프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 문제가 밝혀져서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혼하지 않는다면, 그가 끝없이 방어한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이지? 시뮬레이션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문자나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 사진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될 텐데, 그 뒤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의심과 불안을 줍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그가 관계 회복에 성실하면 감사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먼저 그 모든 경우에, 모든 케이스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체적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보십시오. 만약에 긍정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부부의 삶에 온전한 삶을 가져다 준다면, 그러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이 시뮬레이션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머리에 시뮬레이션이 되었다면 이제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요즘의 외도의 모든 증거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옛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니네 신랑이 니네 아내가 뭐 누구하고 만나고 어디 가서 차를 마시더라, 뭐 시장가를 가더라, 이렇게 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빼박 증거를 찾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일단 충격에 대비할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이 충격이 다가오거든요. 이런 충격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의 주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증거를 찾아 나서네요. 구글에 타임테이블을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 스마트폰 앱 이런 거를 검색하네요. 카톡, 그리고 앨범, 사진, 이런 것을 기록을 검색합니다.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든지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데서 음성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 쇼핑에 어떤 구매 내역이 있고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했는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티맵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동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빼박 증거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부부가 함께 살기로 결정하신 부부라면 이제 부부의 온전한 삶에 대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가해 배우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마음에 가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상상외로. 자기 이중적인 삶이 이제 끝난다 하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본인 속에도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씻겨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어떤 가해 배우자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시원해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자신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탐색하기도 해요. 10명 중에 이런 사람이 서너 명은 꼭 있어요. 상담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피해자라면 내 배우자도 이런 사람이기를 꼭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모든 이들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내면의 깊이 있는 삶의 온전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가능성, 네, 여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넘어서 네,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부디 네, 행복한 네, 이 이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